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69회 방송이면서 반값 이동통신비는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력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고의 현재 이동통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 통신 전문가이죠. 저희 논문은 와이어리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핸드폰 통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이 과연 세계 최고 이동통신 서비스 국가인지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도입 초창기에 후 몇 년간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국가로 이제 인정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이동통신 분야, 특히 이 통신 분야는요, 사람들이 그 눈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정치적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금성이 강한 그런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죠. 젊으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대 초에 이미 현재 KT죠. KT가 한국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한국이동통신, 즉 현재 SK텔레콤을 가지고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결혼 지참금으로 현재 그 SK그룹에다가 한국이동통신, 그때로 말하면 알짜기업 중에 알짜기업이었죠. 이걸 팔았다, 넘겼다, 이런 풍문이 그 당시에 난무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5천억 정도로 이제 평가되었는데요. 그 당시 가격은 한국이동통신 사업체의 평가액에 비춰보면 굉장한 헐값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동통신도 공영기관에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소부의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재벌에게 알짜 같은 한국이동통신을 넘기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이 이제 SK그룹에 이전되고 SK텔레콤으로 바뀌면서 그 SK그룹의 현금줄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풍문이 돌았고요. 지금 SK그룹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신 사업은 각 기업이 노리는 황금의장 속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 후에 이제 1997년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통신 사업을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저희 논문의 기초가 된 와이어리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핸드폰 통신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SK, LG 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통신이 PCS, 즉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런 통신 서비스로 바뀌면서 통신비가 이렇게 비싸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측도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동통신은 기관이나 아주 부자들만 사용을 했는데, 만일 전 국민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통신비가 낮아질 줄만 알았습니다.
현재 그 통신비 내용을 대충 그 평가해 보면요. 3인 가족 기준으로 대략 30만 원 선 내외에서 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가장의 수입의 한 10% 정도를 이제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그 가계 비중에 이제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 이제 정치 기술적 배경을 가진 정치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의 통신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늘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통신비가 3개사가 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지고 또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3개사인 SK, KT, LG가 각각 서로 독립적인 백본망, 백본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3개사가 이제 초기에 아주 그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각자가 구축하고 있었던 통신망 덕분을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국 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간과 시대가 변하면서 통신 속도도 급격히 높아져야 되고요. 품질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죠. 특히 제3차 산업혁명이 통신혁명으로 명명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되면 통신료나 통신 속도는 이 산업혁명의 아주 생명줄, 신경줄과 같은 것이죠. 문제는 이런 그 빠른 속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되지만 문제는요, 이 3개사의 가입자 수가 거의 고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로 일부는 뺏고 뺏기는 통신 그 가입자 이동 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유지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가입자 수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각사의 수입이 거의 이제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통신 속도, 또 통신망의 그 업그레이드가 이제 급격히 이루어질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5G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5G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최근 얼마 전에요. 신문지상에 과연 지금 우리 시대가 5G 시대인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 언론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G 시대가 목표로 하는 그런 통신 속도는 하향 속도가 즉 그 안테나에서 핸드폰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적어도 초당 1.8기가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5G 시대가 목표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국민 즉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신사가 국민을 속이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통신 속도나 품질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속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G 정도로 되려면요, 즉 통신 속도가 높다는 것은 그 중심 주파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28기가 정도 된다고 하면요, 거의 뭐 직진성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파 도달 거리가 그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렇게 되면 현재 안테나보다도 훨씬 많은 안테나가 새롭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요, 안테나를 설치를 또 추가로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그에 따른 통신선도 많이 깔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안테나를 설치하려면
여러분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설치된 안테나의 위치가 일반 그 건물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이나 그 밑에 있는 통신 장비가 또 들어가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남의 건물을 빌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5G 시대로 점점 더 높아지면요, 그 추가되는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수입은 일정하고 또 각사가 이 5G 시대로 이전하기 위한 통신 장비 투자를 하려고 해보니 결국은 자금은 한정되고 결과적으로 통신 속도 업그레이드의 그 속도는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5 시대의 세계 최고의 통신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이 시점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치인, 기술적 배경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그에 대한 해법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창기에 우리 3개사가 각자 독립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결정한 그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과연 옳은 정책 결정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요, 별로 이제 변경이 될, 조금 개혁이 될 이제 통신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신 3사가 각자 독립된 통신망을 이제 구축하다 보면 똑같은 위치에 통신사의 3개 장비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우리 국내외 업체들은 한 개만 팔아도 되는데 3개씩 팔게 되니까 엄청난 또 통신 장비 제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다 모든 그 정책에는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통신 속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5G 시대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고 통신망 구축의 업그레이드를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슬슬 이제 암암리에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G 시대에 들어서서 과연 우리의 통신망 업그레이드는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이 빠른 정보통신망 혁명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그 물건에 IP 주소 하나씩을 가진다는 것은 통신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냉장고도 지금 TV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자전거에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통신 속도가 낮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품질이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5G 시대라고 선포하고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통신 속도의 비율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정보통신 강국으로 세계 최고여야 합니다.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이듯이 통신 속도도 세계 최고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 자리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발 국가들이 엄청난 투자를 지금 이어오고 있으면서 우리 통신 강국의 위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5G 시대 플러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목전을 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기술적 배경을 가진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이 시점에서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5G가 플러스 또 그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중의 기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싼 통신비, 싼 전기료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냥 지금 우리가 물 쓰는 물과 같고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같아야 5G 시대를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개혁파는요, 싼 전기료를 위해서 안전한 원자력 산업을 다시 키우고 현재 비중이 20% 정도 되는 원자력 산업을 50% 정도까지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되면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절반, 현재 전기료의 절반 이상이나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5G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통신 서비스 개혁 방향에 보면요, 반값 통신비로 싼 통신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개혁파가 말씀드리는 통신 개혁은 이렇습니다. 현재 한계에 도달한 각사의 독립된 통신 백본망이죠. 백본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자 독립적으로 구축할 게 아니라요, 이리되면 3복, 4복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통신망 품질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요, 3개사가 공통으로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 예로 현재 각 3사가요, 100을 투자를 하게 되면 100이라는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투자자의 그 물량을 합치면 300이 됩니다. 300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100이라는 통신 품질을 서비스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에 통신 투자를 150으로 낮추고 절반으로 낮추고 이것을 한 개사가 투자하고 관리를 한다면 결국은 통신의 품질은 1.5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통신비는 반으로 줄게 되고 품질은 1.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사는요, 0.5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50 정도의 부담, 즉 통신비를 반밖에, 통신 장비, 그 구축 장비 비용을 50% 정도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산술적으로 통신비를 5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신 사업이야말로 정치권의 그 어떤 정책이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신사도요, 이제 고정비에 근거한 고정 통신비를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응용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또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개혁파는 KT, SK, LG가 통합된 통신망 구축관리단 가칭이죠, 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도 염려하는 통신 비밀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통신 설비가 5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통신 품질을, 즉 통신 속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또 끊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해법을 강력하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이템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선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요, 지도자급이 해야 할 그런 큰 결정입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뭘 알아야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기술적 지식이 없어서 주위에 가짜 기술자들이 그 귀를 간지럽게 하는 거짓 정보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 지금 문재인 반동파 수장이 내린 탈원전의 결정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을 망치고 있는 그 자들이 있습니다. 가짜 기술자들이죠. 저는 감히 그들 중에 하나가 환경주의자들, 환경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망가뜨렸냐 하면 값싼 전기료 산업 인프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4대강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통신사 로비에 놀아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고 통신 강국이 명성을 잃어가고 있죠. 이런 현상에서도 정치권은 통신 사업에 대한 개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는요, 이런 위선적인 가짜 기술자들이 판치지 않도록 이 사회에서 저들을 격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5G 통신 강국으로 반값 통신비, 반값 전기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개혁파의 노력은 한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